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발사체를, 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발사한 건 팩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서울 시민한테 대피하라는 경계 경보가 울렸잖아요. 아마 이제 재난 문자 받으시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텐데 서울시가 6시 32분부로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서울 지역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문자만 보낸 게 아니라 이 비상 알림까지 울려서 잠자다가 한방에서 한 3시 잠자다 깜짝 놀라서 깼다, 이런 뭐 지금 댓글들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잘못된 공지였다는 거예요. 네. 행정안전부가 조금 전에 이제 정정 공지를 냈는데 네.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이다라고 재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천만 서울 시민한테 대피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뭐 대책 없이 하더니 오발령이라고 한 상황은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서울은 아니고요. 백령도의 경보가 발령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성 발사한 상황을 좀 보면 그 합참이 공지를 했는데요.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걸 발사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발사체 기종이나 비행거리 이런 자세한 재원은 아직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 들어오는 대로 좀 저희가 계속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북한이 계속,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1일 0시부터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물론 어제 아침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게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에 쏜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랑은 좀 안 맞게 됐지만, 네. 어쨌든 북한이 최근에 뉘앙스를 풍겼던 부분 내용 중에 이제 발사가 된 거였고요. 일본 정부가 그 오키나와현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을 발동을 했었는데, 네.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속보가 일본이 그 미사일이 본인들 쪽으로 날아오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대피령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6시 31분, 32분쯤에 서울 지역 주민들 대피 준비해라 라고 알림 문자 받으신 거, 재난 문자 받으신 건 잘못된 문자입니다. 예. 백령도 주민들한테 대피 명령 내려진 것이 서울로 잘못 발사가 발송이 된 오발송이었다는 걸 서울시가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 공식 입장이 나왔네요. 7시 3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행안부 관계자 역시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서 서울시가 이날 새벽에 보낸 위급 재난 문자는 잘못 발송된 것이다. 왜 잘못 발송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행안부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가 그런 문자를 보낸 건지, 이걸 지금 확인 중에 있다. 문자 발송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조금 전에 냈습니다. 제 지인들도요, 지금 너무나 다들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일제히 지금 뭐 카톡이며 전화며 쏟아지는데, 김준일 에디터. 예. 일단 그 북한이 왜 지금 썼냐 이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31일 0시부터 6월 10일까지 쏘겠다고 하다가 그 리병철 부위원장이 6월에 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쏠지 예측 불가능하게 좀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월에 쏠 거야라고 하고 5월 31일 날 이렇게 불시에 쏘는, 좀 이런, 뭐 과거에도 이렇다면 연막 전술을 편다든지 이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나 뭐 언제 이제 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게 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연막을 2번 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보이고요. 뭐 재원은 이제 나와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경계 경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민방공 경보 체제예요. 그래서 민방공 경보는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 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에 이제 발령을 하는데, 경계 경보는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1분간, 공습 경보는 공격이 긴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3분간인데, 지금 이거는 예상될 때 1분이 서울 지역에 이제 발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계 경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오래 울리거나 아니면은 전체 뭐 도시 전체가 꽝꽝거리면서 울린 건 아니고 핸드폰으로 울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상황을 봐. 근데 경계 경보로 일단은 핸드폰으로 온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지금 뭐 서울에서 다시 이거 정정을 했는데 이걸 경계 경보로 올릴 만한 사안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주 발사체잖아요. 이게 네. 뭐 아무리 ICBM하고 같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발령이 난 거는 이게 탄착점이 우리 그 오키나와 그 일본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근처로 우리 일본 국민들이 다칠까봐 하는 건데 이 서울에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오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뭐 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시스템을 좀 관리해야 되고 네. 좀 경위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챙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책무인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오발령, 뭐 오발송이 될 경우에는 이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잠자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오발송을 하게 되면 온 국민이 오죽하면 네이버가 다운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다들 놀라셨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경위 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마도 그 위성이든 그 미사일이든 이게 발사를 했다가 그게 유실되거나 그러니까 오발될 가능성을 놓고 이렇게 좀 지레짐작해서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왔던 그 대피 문자 내용 자체가 예. 대피를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마 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에게 들어오는 이 청취자 문자를 보니까 외부 사이렌이 울린 곳도 있다 그러네요. 저희 아파트는 울렸습니다. 거기 네, 울렸습니까? 예. 여기 지금 목동은 외부 사이렌까지 울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울린 곳들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더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4분 전에 서울시가 추가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오발송이라고 문자를 보내더니 또 이번에는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좀 너무 지금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북한의 발사만 지금 지탄하기에도 모자른 시간에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네요. 저희가 생방송 진행하는 와중에도 이 경위 파악은 좀 해보고 이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는 2부에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MBC 압수수색 시도. 예, 경찰이 MBC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 시도했어요. 네, 어제 큰 뉴스였는데요. MBC 임모 기자를 압수수색하면서 임 기자 집이랑 차량 수색했었고 MBC 보도국까지 압수수색하려다가 1층 로비에서 MBC 구성원들한테 가로막혀서 못 들어갔고 나중에 올라가서 임 기자의 물품이 없다라는 걸 확인 정도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좀 그 수사가 됐던 이유를 좀 보면요. 임모 기자가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혐의라고 경찰이 밝혔어요. 예. 구체적으로는 임 기자가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확보했던 인사청문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라는 거거든요. 주민등록 초본, 그다음 부동산 거래 계약서 뭐 이런 거라면서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들 종합하면 임 기자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 쪽에 자료를 넘겼고 그 열린공감에서 그 자료를 기초로 15년 전 한동훈 장관한테 아파트 샀던 사람을 찾아가서 관계를 캐물었다.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공감 TV 소속의 누군가가 이번에 이제 이 문제를 고발한 강서구 구의원이죠. 예. 국민의힘 소속 강서구 구의원한테 그 자료를 또 넘기고 네. 그 구의원이 이게 뭐야 하면서 신고를 한 거고. 네, 그 의원이 지금은 무소속인데 원래 국민의힘 출신이었어요. 아. 그 자료라는 게 뭐냐면 후보자 측에서 원래 국회에 제출했던 거거든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 초본이나 재산 변동 같은 것들이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제 가족들 것까지 원래는 이게 공식적으로는 하드 카피로 이렇게 제본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통 청문회 하면은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본이 좀 늦게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의원실에서 기자들한테 그 온라인 파일로 먼저 이걸 보내주고 기자들이 이제 그거를 출입 기자들이 다른 기자들이랑 공유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그걸 검토하게 돼요. 예. 뭐 다른 장관 후보자들 검증할 때도 원래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조국 장관 지명했을 때도 국민의힘 의원실 통해서 기자들이 돌려보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문제는 여기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언론사 내부에서 혹은 그 기성 언론사들 다른 언론사들 기자끼리 이걸 공유한 게 아니라 유튜버한테 공유가 됐다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목적으로 그 자료를 확보해서 기사를 쓰는 데만 이용하면 그 문제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보통은 그렇죠. 예, 네. 이제 그것이 유튜버에게 넘어갔다는 부분이 이번에 쟁점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린공감 TV를 언론이라고 규정할 거냐 말 거냐 요게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 예. 어제 뭐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뭐 MBC 측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 탄압이다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기자들이 자료를 입수를 해서 보는 거는 뭐 김광희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제 관련인데 문제는 이 서씨 그러니까 열린공감 TV 소속으로 알려진 이 서씨가 이 국민의힘이 김모 의원한테 전달을 하는 건데 구의원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악플을 달아가지고 이거를 관련해서 김 의원이 서씨를 고발을 했는데 이거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뭐 했다라 뭐 전달했다 뭐 이런 이제 뭐 경찰은 이런 혐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열린공감 TV 소속이었던 그 서 씨가 왜 국민의힘 당시 소속이었던 김모 구의원한테 자료를 줬는지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는데 자신의 악플과 관련해서 고소 취하 대가로 자 이런 자료도 있어라고 하면서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경찰과 언론 보도에 나온 건데 뭐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보도 목적으로만 이게 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슨 본인 소송과 관련해서 뭐 딜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뭐 임 기자가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맞는 것인가 뭐 기자들 취재해봐서 다 알겠지만은 외근 출입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리에 그러니까 본인이 노트북 들고 다니고도 하는데 여기 MBC까지 와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길들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지금 요거하고 별도의 사건이지만은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어저께 면직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했어요. 예. 임기는 7월까지입니다. 그리고 7월까지 공석으로 두고 권한대행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시급하고 긴급한 것인가 뽑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기소만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고 기소만으로 면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공영방송 길들이기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의 역할이 이를테면 방송에 대한 재승인 허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과거 이명박 정부처럼 뭐 공영방송에 대한 압박 뭐 사장 교체 등등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이 언론 장악을 우리가 바로잡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MBC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빼놓지 말아야 될 그 정치적 맥락이요. 네. 그러니까 MBC라는 점인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눈엣가시였던 특히 임모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요 논란이 됐던 그 기사를 유튜브로 제작할 때 제작했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게 결국 정권 차원에서 복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같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MBC의 입장을 좀 직접 인터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MBC 기자협회장 잠시 후에 인터뷰 잡아놨습니다. 듣고 판단하시죠. 마지막 짧게 갑니다. 권익위 선관위 자녀 채용 조사. 예,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조사한다고요? 네, 전현희 위원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를 했어요. 선관위 자녀 채용과 관련해서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권익위가 단독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선관위가 협조하면 합동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적극 검토하고 있다. 뭐 물론 이제 합동이 될지 단독으로 주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들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전현희 위원장이 나온 데에 대해서는 여야에서 공이 좀 뭐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지금 한다는 게 좀 어울리지가 않다. 전현희 존재감 과시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여야에서 두루 하고 있고요. 다만 권익위가 조사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정치권 여야에서는 다들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반겨요. 네, 그러니까 뭐 어제 저희가 이제 총선의 삿바 싸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사실 선관위가
여야 공히 약간 공공의 적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견제받지 않으면서 점점 권한이 비대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수 입장에서 심판을 문제 삼기 좀 어렵지만 거기에 분명히 지적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공감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권 해석해주는 곳이 선관이다 보니까 여야 모두 약간 미운 감정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긴 그렇고 누군가 좀 저걸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전현희가 나왔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전현희가 뭐 나쁜 거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뭐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나선 이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채용 문제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또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